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대선 유튜브 조사분다의 정치평론하는 박상은입니다. 길마다 거리마다 장미꽃이 가득합니다. 장미향이 가득한데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장미대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매일 매 순간 대선과 관련된 각종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여론조사 분다에서 여러분들하고 이 모든 소식들을 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이현철 기자에 이어서 부산일보 정치부의 또 한 명의 에이스 나홍기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부산일보 정치부 나홍기 기자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요즘 진짜 부산일보는 그 신입 기자 뽑을 때 뭐 외모란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제가 되게 흔한 얼굴인데 좀 고도의 기술로 지금 저를 좀 욕먹게 하시려는. 꼭 잘생긴 사람들이 또 저렇게 하더라고. 큰일 납니다. 참 잘생기셨어요. 그건 그렇고 첫 방송 때 우리 그 이현철 기자가 정리를 해준 게 그때가 이제 아마 D-19일 정도 될 겁니다. 그때 5.3일 대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이재명 후보 한 50% 선, 그 다음에 김문수 후보 한 30% 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석 후보 10% 선, 뭐 대략 이 정도에서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우리가 첫 방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현철 기자가 5.3일이 5.4일로 변화되는 조짐이 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이재명 후보 그대로고 이준석 후보 그대로인데 김문수 후보가 한 40% 정도로 올라온 조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후보 긴장해야 된다. 그게 이제 D-19일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D-14일인데 그 사이에 우리 나 기자께서는 무슨 변화가 있는 게 있나요? 최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사실 5.4일이 아니라 5.3일에 좀 가깝다. 처음으로? 예, 처음으로 좀 돌아갔다. 이 5.3일의 형태가 좀 굳어지는 모습이다. 좀 이렇게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종 조사와 관련돼서는 저희 PD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서 쭉 올려드릴 것입니다. 쭉 올려드리니까 이걸 보시고 여론조사 그 동향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캠페인이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물론 이 조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나 그저께 있었던 TV 토론은 반영이 안 된 조사죠. 예, 전반적으로 일단 반영된 조사는 아니고 이제 일부 조금 하루 걸러 이제 반영된 건 있는데 적극적으로 뭐 좀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뭐 여론조사가 나오거나 이런 상황은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쨌든 그 대선의 출발점에서 5.4일로 김문수 후보가 10% 정도 올라가려는 조짐이 보였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5.3일로 됐다. 물론 이제 내일이나 모레 조사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TV 토론 우리 좀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반영된 조사가 나오겠지만 결국 그렇다고 하면 이른바 빠꾸또가 됐네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 이게 앞으로 못 나가고 김문수 후보가 뒤로 온 이유를 뭐로 보십니까? 크게 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중도층 확장면이거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혁신당 허은하 전 대표 그리고 지금은 무소속인 국민의힘이었던 김상욱 의원까지 좀 품으면서 좀 빅텐트가 쳐지는 형국인데 국민의힘은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집토끼라고 하죠. 네. 이제 당 결집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좀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좀 상승세를 달리는 게 아니라 다시 좀 주춤하고 오히려 좀 뒤로 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하보합세를 같습니다. 갖고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지난번에 이현철 기자하고 얘기했을 때 이 기자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재명 후보는 산소 문제를 풀고 그 김문수 후보는 미적분을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안 풀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도 뭐 풀리고 있는 게 하나도 없죠.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약자를 좀 돕는다고 김문수 후보 그 미적분 우리가 푸는데 좀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김문수 후보 얘기 집중적으로 좀 해보죠. 그럼 일단 우리 나 기자 입장에서는 집토끼를 잡고 산토끼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산토끼는 이미 이재명 후보 쪽에 가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를 대략 한 35%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한 15% 정도 중도층을 잡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미적분 문제 중에 이 집토끼 문제
집토끼 문제 뭐가 있습니까? 일단 결정적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이들이 일단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세를 나간다라고 하지만 뭐 천천히 얘기하도록 하고 그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는 건 아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국민의힘을 향해서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잖아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나왔으니까 오늘 새벽에 마침 그 특사단이 갔잖아요. 그렇죠. 특사단 일원 중에 그 김대식 의원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이게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했는데 그 내용들 우리 그 유튜브에 전체가 떠 있는데 우리 PD분들이 좀 정리해서 틀어주시면 그거 좀 오지 듣고 말라고 몇 번 얘기를 말씀을 해보도록 완곡하게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오지 말아 한다고 또 안 오면은 진정성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제 앞으로 선거 이후에 펼쳐질 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하고 홍준표 시장은 30년이 넘도록 같이 정치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이재호 장관하고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홍준표 시장하고 세 분이 같이 지금 15대 때 국회에 들어와서 30년이 넘도록 서로가 잘 아는 사이고 이분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문수영 이렇게 부를 정도로 두 분이서 친근감이 있어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탈당을 했고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나눴습니다. 어제 한국 그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홍 대표님이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다. 뭐 이런 게 화제가 됐거든요. 메인 페이지 프로필 사진을 옛날에 그 한나라당 때 한나라당 때 색깔이 우리가 지금 파란색이죠. 민주당 색깔하고 파란색이었잖아요. 그때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젊었을 때 사진을 변경을 했는데 그게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일단 저거 풀 얘기를 들으셨죠? 예, 다 들었습니다. 뭐 홍준표 대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일단은 김문수 후보를 지지는 한다. 하지만 지지한다. 예, 선대위 합류나 이런 좀 적극적으로 이제 뭐 대선을 돕겠다는 거에는 좀 선을 그었다. 좀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 통화 시점에서 4시간 뒤에 다시 보기로 했으니까 저도 다시 한번 통화를 해서 홍 대표의 최종 입장은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 색깔 얘기 좀 해봅시다. 하와이에서 사모님이랑 휴가를 보내고 계신데 갑자기 페이스북 사진 넥타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셨다. 이게 뭐 김대식 의원 말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젊었을 때 사진으로 바꾼 것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사람들이 이제 표현하기로는 정치 구단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이 시국에 굳이 뭐 프로필 사진을 바꿀 이유도 없는데 바꾸는 데는 의미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의미가 사실 본인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지 않더라도 프로필 사진 한 장을 바꾸는데 그것도 넥타이 색깔만 좀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 사람들이 좀 해석할 수 있는 좀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나 기자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바꾼 이유? 제가 볼 때는 일단 국민의힘을 향한 어떤 비판의 마음 그 마음을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네가 온나 하와이 이거 아닙니까? 사실상 그렇죠. 그래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왔는데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프로필 사진이 또 바뀌었잖아요. 왔으니까 내가 하와이 있으니까 네가 가라 하와이가 아니고 네가 온나 하와이. 그래 하와이를 갔습니다. 누가 갔죠? 지금 하와이 특사단으로 간 게 사상구 국회의원인 김대식 국회의원, 그리고 유상범 국회의원,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 후보 시절 이제 대변인이었던 이성배 대변인. 첫건 세 사람이 갔군요. 복심들이 다 간 거죠. 이게 특사단에 갔다. 그럼 첫 번째 바뀐 게 넥타이 색깔을 다시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완성됐다. 또 다르게 또 아까 저 대화 중에 성과는 뭐가 있었죠? 형식적인 선언을 이끌어냈다. 뭐 어떤 선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지지한다. 민주당에게 힘을 보태지 않겠다. 힘을 보태지 않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원론적인 얘기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좀 예상할 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힘을 보태지 않고 국힘당 후보를 지지한다. 이 말 들으려고 세 분이 하와이까지 가셨군요. 세 분이 이제 특사단으로 이제 하와이를 갔다는 모습, 뭐 이제 우리가 이만큼 노력한다, 그 정도 의미는 둘 수 있겠는데 그 이외에 뭐 회담 성과가 뭐 어쨌든 넥타이 색깔 바꾸고 민주당 지지하지 않고 국힘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여기까지가 1차 면담의 성과다. 그렇죠. 원론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자, 김문수 후보 내용입니다. 입장에서 이 대답이 성에 찹니까 어떻습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얘기한 거 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유권자들이 예상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도 내용 가지고 김문수 후보에게 뭐 지지율이 반등이 된다던가 아니면은 당내 세력이 결집이 된다던가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이제 집토끼 결집 전략인데 맞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도 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용을 많이 했죠. 홍준표 전 대표를 뭐 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오면 막걸리 한잔 하자. 형님 막걸리 한잔 합시다. 좀 되게 좀 소탈하게 술 한잔 한번 합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좀 던지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한때 좀 국무총리설 얘기까지도 나왔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 세력 좀 확장 측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나 했는데 해프닝으로 일단은 끝났지만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럼 상황입니다. 시차대로 얘기를 해보면 형님 이재명 후보가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한국 오시면 허심탄회하게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고 누군가인지는 모르지만 홍준표 전 대표를 우리 총리로 이렇게 하니까 홍 대표는 넥타이 색깔을 파란색으로 딱 바꾸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특사단이 딱 날아가고 그러니까 가장 언론적인 국힘당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겠다. 지지하겠다. 그 대신 김대식을 통해서 얘기하겠다.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은 당분간 하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딱 요 정도 선인 거죠. 회왕직이지는 않겠다. 그렇죠. 아하. 그러면 이제 곧 있다가 그 또 특사단과 전역을 할 텐데 뭐 어떻게 나기 전 일선 기자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일단 뭐 귀국을 한다거나 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 일단 정계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이전까지 나왔던 이런 서운한, 메시지들이 서운한 감정들이 정말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걸 좀 미루어 본다면 사실 적극적으로 뭐 돕거나 이러진 않고 다만 이 하와이 특사단까지 오고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는 김대식 의원의 입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걸 좀 미루어 보면은 일단 비판은 하지 않겠다 당분간. 그러니까 이게 정계를 은퇴하셨잖아요. 은퇴하셨는데 아까 그 홍준표 전 대표를 우리 나 기자가 정치 구단이라 하셨는데 은퇴하고도 이렇게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신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어떻게 보세요? 뭐 이렇게 또 주목받게 함으로써 향후에 이제 정계 은퇴를 했지만 또 다른 세력에서 좀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은퇴했는데 은퇴를 했어도 사실 주위에서 또 붙이면 또 모르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본인의 의지와 이 다르게. 기자분들이 좀 반성해야 될 게 은퇴하신 분은 취재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기자로서? 하지만 그 정도로 아직 영향력이 있다. 좀 이렇게 좀 대중의 생각하게 관심이 됐습니다. 있다. 그렇죠. 그렇죠. 대중의 관심이 있는 것은 기자들 취재를 해야죠. 그러면 첫 번째 집토끼 홍준표 대표는 지금 어렵사리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미적분 첫 번째 문제 김문수 후보한테 주어진 난이도 높은 홍준표라는 수학 문제는 지금 한참 풀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근데 완벽히 풀 수 있을지는 우리 나 미지수다. 기자가 봤을 때는 좀 비관적이다. 미지수다. 미지수인데 비관적 비관적이죠. 미지수다.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한동훈 문제. 아니 뭐 아까 부산일보 아침 신문 보니까 유세에 참여한다는 기사 있더라고요. 그렇죠. 참여합니까? 지금 유세에는 참여는 하는데 네. 김문수 또 대가 있습니까? 그게 예. 참여합니다가 아니고 참여하는데 조건이 좀 여러 개 달리죠. 조건이 있네. 예, 개별 유세.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같이 하는 건 아니다. 왜요?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가 내세웠던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의 강을 확실하게 건너자. 탄핵의 강을 건너자. 예, 탄핵에 대한 이제 입장을 좀 명확하게 하고 명확히 후보가 하자.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좀 절연을 하자. 그리고 탄핵의 강 건너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당이 좀 인연을 끊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극우 세력과 좀 선을 긋자. 아니 윤석열 대통령 탈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탄핵의 강도 건넜고 윤 부부하고 인연은 끊어진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따가 저희가 또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이 사실 완벽하게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그 탈당이 탈당은 한 건 맞지만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토론을 좀 해봐야 된다. 그렇죠. 나중에 토론하겠죠. 예. 네.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그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친구이자 변호인인 이제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를 했다가 빠지는 일이 있었고 최근에는 선대위에. 또 이제 나는 개몽되었다 개몽령을 외쳤던 이제 또 김계리 변호사가 젊은 여성 예. 변호사분이죠. 입당을 좀 신청하는 등 사실 이게 완벽하게
이제 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탄핵 반대 세력들과. 김문수 선대위가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전제 조건 중에 윤과의 절연 부분에 있어 석동현 변호사 건도 있었고, 그렇죠. 김계리 변호사 건도 있었고,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전제 조건이 형성이 안 됐다. 그렇죠. 근데 극우 세력은 하고 같이 못하겠다 이 얘기인데, 그러면 김문수 후보도 극우 세력입니까?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과거 사실 전력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스팔트 우파라고 해서 이제 또 꽃문수.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미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그걸 좀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도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이거에 명확한데 돕기는 지금 쉽지는 않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그러면 그래서 한동훈 후보는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뭐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겠고, 뭐 그러면 소극적으로 돕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개별 유세를 개별 좀 유세.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명분과 실리를 좀 두 가지를 챙기겠다. 아, 명분과 실리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 네,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남았는데 네.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이거 좀 선거를 안 돕기도 지금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또 지금 여론조사 추세로 대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패배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 또 불거질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 어쨌든 선거 유세를 나가야 하니까 일단 돕는 모습은 좀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좀 한 수 앞을 좀 내다본 거죠. 어쨌든 지금 만약에 또 제가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제 대선에서 패배를 한다면 이 친윤 세력과의 이제 결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에 대해 굉장히 좀 명확하게 입장을 좀 지속적으로 좀 낼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뭐 동선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유세를 시작하는데 부산에서 유세를 시작하고 부산이에요? 내일은 대구에서 유세를 좀 시작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이분 부산 옛날부터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사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부산에 되게 좀 승리의 기억만 이제 남아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지난 총선 때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압승을 거뒀거든요. 굉장히 의외의 압승이었죠. 그렇죠. 당시에는 이제 수도권이나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하고 개헌 네. 선을 넘어간다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이제 많았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개헌 저지선을 만들어준 국민의힘이 이제 부산에서 이제 지역구가 18개 이제 의원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17석을 이제 차지를 했으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사실 당시에는 부산 금정구. 부산 금정구청장 이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정권 심판론이 우세했거든요. 네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압승을 거뒀어요. 이게 다 당 대표 시절에 이제 이뤘던 것인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부산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부산 수영구 오늘 광안리로 수영구. 부산에서 또 수영구. 이제 광안리로 오는데 이제 광안리가 수영구에 있죠. 맞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이. 예. 광안리 해수욕장이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예, 젊은 유동층도 많고 그리고 여기 지역구가 이제 정현우 의원이라고 정현우 의원. 친한계로 좀 분류되는 동아일보 출신의 정현우 의원. 맞습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현우 의원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실 수영구는 그 장해찬 전 최고위원 그렇네요. 지난번 공천에서 그렇죠. 친윤 젊은 친윤 핵심. 여기서 이제 논란이 불거져서 이제 공천이 좀 취소되고 이런 곳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광안리 해수욕장을 고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한동훈 후보 이제 한동훈 후보가 아니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정치 경력이 일천한데 우선 부산에 대한 기억은 뭐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기억이 있다. 그렇죠. 두 번째 친한 의원이 있는 데서 시작한다.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겠네요. 근데 뭐 우리 나 기자께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부재자 증명이라죠. 이 알리바이를 만든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당이란 것은 정권 획득을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되는데 어쨌든 최종 후보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당 대표까지 지냈는데 합동 유세도 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내 혼자 유세를 하겠다. 내가 원하는 지역만 가겠다 하는 것은 이번 대선에서 내가 놀지 않았거든요라는 그 명분. 알리바이성 참여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각에서는 좀 그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당원들, 강성 지지층들이죠. 강성 지지층이 보기에는 결국에는 이게 안도운 거 아니냐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넓게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만약에 이제 대선에서 대선 이후에 당이 이제 쇄신 과정을 좀 거쳐야 할 때 그때를 보고 이런 좀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정치가 어려운 게 이게 머리로 하느냐 가슴으로 하느냐 이건데 일단 뭐 저가 너무 구닥다리적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가슴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은 좀 작게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두 번째 집토끼 이 한동훈 전 대표마저도 풀린 겁니까? 풀리지 않은 겁니까? 명쾌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해결이 안 된 거죠. 네. 그러면 두 문제 중에 홍준표 미적분도 아직 안 풀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한동훈 문제도 1번 문제도 안 풀리고 2번 문제도 안 풀렸다. 돕는다기보다는 사실 아무것도 이제 안 하는 느낌으로라고 보니까 사실상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0인 거죠. 어떤 이제 지원이나 이런 아니 사실. 그러니까 저 이재명 후보는 산수 문제를 쉽게 받아가지고 지금 10문제 중에 5문제 가볍게 풀고 가고 있는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1번 문제도 풀다가 반쯤 풀다가 놔둔 채로 2번 문제도 했는데 또 해답이 안 나온 상태네요. 답이 다 공란입니다. 답이 다 공란. 네. 그러면 이게 옛날 학력고사나 뭐 이런 시험 칠 때 자꾸 공란 비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시간은 가고 있는데 이제 답은 이제 도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틀릴 수가 있는 거죠, 문제. 심각하다 그죠. 일단 대선 승패와 상관없이 일단 처지가 너무 다르네요. 그렇죠. 상황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럼 일단 1번, 2번 문제도 지금 공란으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3번 문제가 제가 들으니까 기자분들한테 국회의원들도 지역사령관 아닙니까? 안 움직인다는 이 문제도 있어요. 이 얘기 취재한 거 있습니까? 사실 부산도 그렇고 네. 최근에 TK 지역의 이제 언론사 기사도 보고 하면은 결국엔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은 곳이 TK랑 PK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당원들의 지지세도 강한 곳이 TK랑 PK인데 이곳에서 사실 좀 적극적으로 뭐 유세를 나서지 않고 있다. 이 말인즉슨 이전에 비해서 좀 비교를 이제 시민들이 하는 건데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도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정적으로 이들을 좀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력 있는 리더십 있는 정치인이 없다. 이게 좀 과거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TK랑 PK는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보니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거물급 인사를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샌가부터 이제 조금 초선 비중을 좀 높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력 있는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결집이 되지 않는다. 장수가 없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보스가 없는 거죠. 그 장수 부재의 TK, PK네. 그렇죠. 그럼 이게 지금 다 합쳐서 정말 최선을 다해도 반집 개가바둑인데 자, 첫 번째 문제 홍준표 문제 아직 공난. 두 번째 문제 한동훈 후보 문제 아직도 공난. 심지어 주력 부대인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자, 선거가 얼마 남았죠? 지금 2주 남았습니다. 2주. 네. 그러면 이 지금 우선 이 기출 문제, 이 전제 조건 문제, 집토끼 문제는 우리 나 기자가 보시기에는 이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풀어야만 그래도 대선 게임을 해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데드라인이 저는 이번 주까지라고 이번 보거든요. 주? 왜냐하면 다음 주부터는 사실 이제 오늘 화요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수, 목, 금, 토, 일 5일 남았네요. 예, 다음 주부터는 사실 여론조사 발표가 이제 금지되는 기간이거든요. 그렇게 깜깜이 기간에 그렇죠. 들어가죠. 그 전에 어떤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야 이제 반등의 좀 추세를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좀 상승 추세 이걸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주 안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사실상 쉽지 않다. 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어떤 그 김문수 후보를 걱정해서 이렇게 김문수 후보 얘기를 쭉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후보는 지금 너무 잘 나가고 있고 그렇죠. 사실 과반 지지율이죠. 이 정치 소비자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땐 치열한 경쟁이 국민들한테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숙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안에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도 우리 나 기자 얘기를 좀 참고하셔야 될 게 기본 문제를 해결하라. 자, 이 문제가 첫 번째 홍준표 문제 공난 채우고 한동훈 문제 공난 채우고 그다음에 소속 국회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예전 대선까지 굉장히 전투적으로 움직이고 그렇죠. 요 세 가지를 이번 주 안에 풀어야 그다음에 다음 주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뭐라도 해볼 수 있다. 뭐 대략 이렇게 정리가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뭐 이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사실 지금 30%대거든요. 그것도 후반 아니고 초반 때인데 그래야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조금 변화를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김문수 특집편도 아닌데 하여튼 그 김문수 캠프에서는 다음에 대선이 끝나면 커피 한 잔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 기자님한테. 아주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정치평론을 오래 했습니다만 아주 정교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후보는 지금 조사가 의외로 큰 변동은 없네요. 어떻게 보세요? 좀 각종 여론조사를 보니까 7%에서 9% 정도, 그러니까 마의 10%를 넘질 못하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현철 기자 얘기하면 10%를 넘어야 선거비 절반을 그렇죠. 보전받고 네. 뭐 10몇 5% 넘어야 넘어야 이제 전액을 보존받을 수 그래서 있는데 이현철 기자는 10% 못 넘으면 당이 파산된다. 뭐 이런 얘기 확실히 어렵죠. 어렵죠. 네. 그 빚인데 그 박스권에 갇혀 있다. 왜 그렇다고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게 수도권 20대, 30대 남성들 요게 좀 국한돼 있거든요. 보니까 수도권 2030 확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지율 확장이 좀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10%를 넘고 하려면 전반적으로 2030의 뭐 전국적인 뭐 지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세대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본인의 핵심 지지층인 2030 그 남성들에게 이제 지지만 받고 있고 그걸 뻗어나가지 못하니까 지금 7%에서 9%로 좀 갇혀 있다.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가 이 세 가지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박스권에 갇힌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보수 진영이나 중도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 후보한테 표가 쉽게 못 가는 게 사표 방지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내 표가 그냥 버려지는 표가 아닌가. 근데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답보 상태를 면한다면 역설적으로 그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럴 가능성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반등의 모습, 뭐 일단 대선 토론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뭐 그 이후에 이제 좀 여론조사를 봐야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뭔가 이걸 상황을 좀 국면할 뭐 반등할 만한 그런 것들은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을 확 벗어날 수 있는 뭔가의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수십 개의 조사 중에 한 조사라도 뭐가 치고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 보면은 이제 뭐 단일화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지만 뭔가 후보 개인에 대해 어떻게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나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